네, 투자자분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시장과 종목에 대한 뒷이야기, 제가 오늘도 대신 텔레그램 방을 열심히 찾고 찾아 전략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투자텔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준비된 키워드 함께 보시죠. 오늘 나온 7월 잠정 수출 데이터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힌트를 좀 드리면 그전과는 다른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학 원재료의 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관련주인지 잠시 후에 또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사과도 그냥 사과가 아니라 한 입 베어 먹은 이 사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지 요즘 시장이 또 주목하고 있는 하나의 포인트죠. 이 얘기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텔미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제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잠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요한 부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전선은 미국향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오르고 있다는 게 지표로 확인이 됐고요. 여기에서 HRSG, 이거는 배열 회수 보일러를 얘기합니다. BHI, S&T 에너지로 들어가는 수출 데이터는 올해 들어서 꾸준히 양호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상 피복제는 지속되던 감소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데이터가 여기에서 잘 올라주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시장 안에서 관련주로는 TNL이 꼽히고 있고요. 전차와 장갑차는 최근에 수주가 좀 견조한 모습인데 지속적으로 양호한 수출 추세 역시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테 군의 코멘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체적인 총평은 다들 무난한 추이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보여주는 품목이 7월 현재까지는 아직 제한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성장주와 숫자가 중요한 주요 기업들은 전년 대비 이상의 숫자를 보여주는지 체크를 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2분기 실적까지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수출 데이터를 잘 올려주는 테린이 아빠 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팩트는 없는 7월 잠정 수출 데이터였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주가가 이미 다 오른 상태에서 7월 데이터는 6월 대비 다소 부진했고 그나마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수출 데이터 종목들 정도로만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과 함께 관세로 이미 6월에 물량을 선구매한 영향이 커서 지금 7월은 전체적으로 슬로우한 느낌이다라는 코멘트가 주요했습니다. 관련주로 오늘 수출 데이터로 세게 반응하는 종목들은 없었는데 그중에서 5개 정도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전선 쪽이 워낙 좋아서 HD 현대일렉트릭을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주가 반등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산일전기도 오늘은 빨간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열 회수 보일러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BHI, S&T 에너지가 있죠. 오늘 BHI 쪽의 주가 흐름이 더욱 강합니다. 현재 3% 넘는 상승 흐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장갑차, 전차 쪽도 수출 데이터는 계속 견조하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에 주가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1%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7월 확정 수출 데이터까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8월부터 수출 데이터 피크아웃 얘기가 시장에서 언급이 되는지 이거를 우리는 포인트로 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 하나증권 에너지화학 섹터 윤재성 애널방에서 중국 염화칼륨의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인데 7월부터 심상치 않게 좀 드라마틱하게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염화칼륨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농업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 제한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나 물류비 인상 시에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비료가 폭등이 원인인 것 같다라는 축축성의 얘기도 있기는 했습니다. 시장에서 염화칼륨 하면 이제 관련주로 유니드가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 언급이 되는데 유니드와 염화칼륨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일단 유니드는 염화칼륨의 원료를 활용해서 고부가 칼륨 화학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수혜주로 분류를 합니다. 때마침 지난주 금요일에 신한증권에서 발간된 유니드의 리포트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리포트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염화칼륨의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요 측면에서는 2025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연간 500만 톤의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공급 증설이 제한되면서 공급 역시 타이트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륨의 상승세가 2023년 대비 이미 약 27% 상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글로벌 칼륨계 제품 1위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유니드가 업사이클 국면에서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분기 실적은 다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컨센 하회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달러 급락으로 환산이익이 감소를 했고 해상 운임의 상승과 제품 믹스 중에서 염소 부문의 가격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부문별로 봤을 때는 지금 매출이 전년 대비 16%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염화칼륨의 덕을 봅니다. 염화칼륨 가격 상승과 제품의 수요 증가로 판매 단가와 물량은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도 존재하더라고요. 탄소 포집과 관련된 이제 신성장 모멘텀이 꼽히고 있는데 미국의 탄소 포집 세제 혜택이 유지가 되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 트렌드의 수혜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염화칼륨의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 관련주인 유니드의 주가 흐름이 오늘 또 드라마틱한 거는 아닙니다. 최근에 7월 들어서 오히려 주가는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고 오늘 장중에 2% 넘게 오르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1%대 오름세만을 유지하면서 86,3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견조한 본업에 탄소 포집 성장 모멘텀을 감안할 경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지 앞으로 주가 흐름으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투자 텔미입니다. 최근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7 그리고 아이폰의 폴더블 폰 모멘텀으로 스마트폰 부품주들 쪽에서 계속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그래서 누가 진짜 애플의 벤더사가 되느냐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경 하이테크가 홈페이지에 삼성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업체라고 올려놓은 이 문구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폭이 드라마틱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세경 하이테크 홈페이지를 안 들어가 봐서 그 전부터 있었던 문구였는지 오늘 새롭게 올라온 문구인지는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경 하이테크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된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특수 필름의 선행 개발에 이제 참여한 업체입니다.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탑재가 되는 폴더블 특수 필름을 삼성 디스플레이에 2019년부터 독점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게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텔레방에 최근 세경 하이테크 이 종목에 대해 분석해 놓은 글을 또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피카츄 아저씨 방으로 같이 이동을 해볼게요. 네, 일단 주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로고 및 색상을 부여하는 데코 필름, 폴더블용 UTG 부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필름,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아이폰 및 아이패드 OLED향 매출이 발생하는 OCA 필름, 이게 주된 매출 구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요 포인트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폴더블향 소재 업체로만 인식이 되고 있는데 폴더블 그리고 OLED 여기에 스마트폰의 종합적인 포인트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이 텔레그램 방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포나 화웨이 등의 중화권 스마트폰 매출과 더불어서 폴더블 폰 전체 시장의 성장성 여기에 애플 OLED 채택률 증대라는 세 가지 모멘텀을 다 갖춘 종목이다라는 평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최근에 스마트폰 부품주들, 소재주들이 돌아가면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오늘 일단은 시작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큰 폭의 오름세로 시작이 됐었고 장중에 제가 봤었을 때 고점이 18%였는데 말씀드리는 그 순간 상승폭을 더 확대했네요. 현재는 21% 넘는 급등세를 연출을 하면서 7,99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경 하이테크는 애플이 내년에 폴더블 폰을 출시하면 폴더블 시장에 부는 변화의 바람 속에서
단순한 소재 부품 회사가 아니라 얼마나 큰 포텐셜을 가진 성장주로 업그레이드 되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투자 텔미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재료를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코스피 시장은 올라서고 있고 코스닥은 못 올라서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관세 협약을 앞두고 결국 관세 협약을 하게 되면 경기 민감주로 올라갈 것이고 관세 협약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은 역시 여기 강했던 조선, 당산, 원전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인 조방원, 이 관세인 조선, 당산, 원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까지는 요것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전망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유럽에 최소한 15에서 20%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 않습니까? 물론 시장에서는 협박용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뭔가 안 맞은 협상이 안 된다면 유럽도 만약에 다음 협상이 안 됐을 때는 이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회구 다수가 미국의 관세 조치가 무리하고 일방적이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서 만약에 협상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조선방은 원전을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런 것 중에서 원전 쪽이 오늘 계속 강한데 이 원전은 제가 두산 에너비티를 바닥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가격이 올라왔던 건데요. 최근에 좀 쉬었던 흐름이 있었죠. 다만 원전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원전의 시간이 다시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일본 같은 경우 다시 원전을 계획하고 있다 알려졌지만은 아직까지 구체화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 후쿠이현 같은 곳에서 원전 시설을 위한 조사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원전에 대한 구체를 발표할 계획이라서 이 원전 때문에 힘들었던 일본까지 원전을 또 시작한다? 그만큼 원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좀 말을 해줄 것 같고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새로운 이 에너지 관련 부처의 장관이나 이 장관 후보자들이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 에너지 분야에 127조 투자를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이 SMR 같은 에너지 인프라 투자고요.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전 2배 정책에 따라서 2030년까지 이 원자로 10개를 건설하기로 계획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I 데이터 건설에는 1년 이상 걸리는데 전력 인프라 건설에 5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는 그 대안으로 원전이라든가 원전 중에서도 이 소형 모듈 원전인 이 SMR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 중에서 SMR 관련하면 또 우리 기업 중에서 최고의 이 대장주가 하나 있죠. 그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 매력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오늘 현재가가 67,500원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실제 VIP 회원도 3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지금 다시 또 출발할 거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쉽게 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원전 파운드리다. 그러니까 여의도에 1.5회만 한 크기의 파운드리 공장을 지어서 이미 작년 3월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이 원전 용기를 제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창원 SMR 공장은 글로벌에서 가장 처음 만든 SMR 전용 공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샘물 주조부터 원전 설비 완제품까지 일단 이 수직적으로 시켜놔서 뭐 비용적인 면도 상당히 유리할 것 같고 세계에서 첫 SMR 제조 설비라는 것도 의미가 상당히 클 것 같고요. 올해 체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체코 원전 포함해서 9기의 원전 용기를 수출하는데 SMR 같은 경우,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5년간 60기 이상 수출한다는 계획이고 지금 일본부터 뭐 미국, 뭐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까지 원전 계획을 봤을 때 이 SMR 쪽에서 60기 이상 수출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원전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SMR 기금 설치가 추진되고 있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했던 AI 기본세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에너지 확충이기 때문에 지금 단종이 앞다퉈서 이 에너지 분야의 게임 체인지로 꼽히는 이 SMR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 개발을 위해서 이제
어떤 정책까지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SMR 산업발전기금 설치부터 SMR 전략 특구 설치까지 계획하고 있으니 이쪽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목표가 10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요. 순저가는 4만 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난주 화요일에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주셨던 태용이라는 종목이 오늘은 SMR이 아니라 풍력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과 더불어서 에코프로 BM까지 리뷰를 좀 부탁드릴게요, 매니저님. 네, 태용도 지금 딱 두 가지죠. 이 SMR 모멘텀하고 풍력인데 오늘은 두 가지가 합쳐서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SMR 단조부품을 처음으로 공급하고 있고 수주까지 확보해놓은 기업이라서 태용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미 부품 공급 계약부터 그 풍력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의 이제 어떤 그 수주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태용 같은 경우도 꽤 크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데 일단은 태용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는 좀 수익실을 하시되 나머지 좀 더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실제 중국의 리튬 값이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전에 어떤 기술적 반등과는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관점과 매수 관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관심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음 주까지 시장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 기업들, 또 2차전지, 방산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과 어떤 산업 전망에 대해서, 또 다음 주의 전략에 대해서 오늘 장 끝나고 4시부터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다음 주의 전략에 대해서 방산, 바이오, 원전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최현도 검색하시고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